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발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딱한 신발과 구두는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는 피해 주시고요. 푹신한 신발, 그리고 운동화를 주로 신어주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슬리퍼가 도대체 내 체질하고는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푹신한 수면 양말이라도 신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어느 정도 바닥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는. 지압 슬리퍼는 안 좋고요. 네. 푹신한 슬리퍼를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 지압 슬리퍼 하고 있었어. 안 됩니다. 지압 슬리퍼는 또 안 좋아요? 네, 너무 뒤꿈치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압 슬리퍼는 어쩐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통증이 있을 경우에 안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오히려 평소에는 발바닥을 마사지를 해주니까 좋지만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거기가 염증이 있는데 더 눌려주면 안 되지. 더 좋지 않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래된 신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이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쿠션이 줄고 숨이 죽어요. 그리고 바닥에 닳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발은 족저근막염 있으신 아니 분들은 신발이 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비싼데 1년밖에 못 신어요. 그러게요. 네. 비싸요. 발바닥이 아프시면 신발에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래 서 있는 장소에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분들 싱크대 욕조 위에 오래 서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아주셔서 발바닥을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발 스트레칭입니다. 자, 발 스트레칭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 의자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저희가 발바닥이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발바닥을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손을 이용을 해서 발목을 위로 꺾습니다. 그러면 발바닥 쪽에 팽팽하게 서 있는 족저근막이 느껴집니다. 아, 그게 이 족저근막을 1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3분간 반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 부위를 당긴 상태에서 바닥을 마사지 해달라는 그렇죠. 거죠. 발바닥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 보여줘서는 못 따라해요. 네.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네. 당긴 상태에서 예, 같은 손으로 발목을 위로 당기면 밑에 있는 팽팽하게 서 있는 족저근막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서 10초 유지합니다. 아, 그리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문지르시면 또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아프신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테니스 공을 이용을 해서 문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두들겨 통통통 두들겨 주는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얼어있는 생수통으로 문질러 주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아, 얼어있는 생수.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도구는 남편의 손가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편분들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발 스트레칭은 수시로 해주시면 좋은데 하루 중에 꼭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뛰기 전입니다. 그때가 발바닥이 가장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화장실 갔다 와서 스트레칭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화장실 가시기 전에 첫 발 뛰기 전에 꼭 해주십시오. 아, 진짜. 자, 마지막입니다. 자기 전에 족욕하는 겁니다. 발바닥에는 20개가 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하루 종일 저희 몸을 받치느라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본인의 기호에 맞게 따뜻한 물이나 찬물을 이용을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궈주시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유연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이러한 것이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하는 초기 관리법을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한 며칠 정도 두고 볼까요? 일주일 정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족저근막염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 상태에 맞춰서 먹는 약, 체외 충격파, 주사 치료 이러한 치료들을 순차적으로 의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만성화된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요. 이런 만성화된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뛰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으로 족저근막의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하더라도 매일 아침 딱딱해진 족저근막 상태로 디디면서 족저근막이 찢어지고 새롭게 염증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족저근막염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뛰기 전에 스트레칭, 족저근막염 치료의 시작과 끝입니다. 두 번째는
발 모양이 안 좋아서 족저근막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발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치가 높은 발이 있습니다. 저 아치 높아요. 평발은 아치가 낮은 아, 발이고요. 근데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 위에도 있던데? 올라 계세요? 네. 그래서 아치가 높은 발은 저희가 오목발, 요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아치가 높은 발은 발바닥이 땅에 닿는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적은 면적으로 체중을 받치다 보니까 뒤꿈치에 큰 힘이 가해지게 되고 그 결과 족저근막염이 낫진 않습니다. 그러면 발의 아치가 낮으면 좋은 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 아치가 낮은 발은 저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평발이 되면 족저근막이 앞뒤로 늘어나는 힘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또 족저근막염이 낫지가 않습니다. 네, 사진 이런. 속의 평발은 마치 손바닥을 바닥에 댄 것 같은 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저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 모양이 안 좋아서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 모양을 교정하는 깔창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깔창은 대부분 발의 모양에 본을 떠서 석고를 만들고 그 석고를 바탕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 깔창의 역할은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발 전체에 분산시켜서 족저근막염을 호전시킵니다. 아니 저거 되게 아프던데 저도 해봤는데 더 아파요. 저게 아치를 받쳐주기 때문에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치 있는 부위가 더 올라가면서 불편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몇 차례 교정을 봐야 됩니다. 깔창 제작을 위해서는 일단 병원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의사가 깔창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의 오더 하에, 의사의 주문 하에 깔창을 제작해야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족저근막염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 굉장히 생소한데요. 분명히 말초신경병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인지 몰라서 진단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본인의 증상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은 도대체 뭘까요? 말초신경은 발끝과 발바닥에 위치한 작은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담당을 하고요. 이 신경에 병이 오면 이상 감각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이상 감각이 오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도 감각에 이상이 옵니다. 발이 화끈화끈하고 불이 난다고 표현하세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한겨울에도 발에 이불을 못 덮고요. 어떤 분들은 발이 너무 화끈거려서 잠이 들질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통증 감각이 이상해요. 걸으나 안 걸으나 계속 발은 저리고 불편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생활이 짜증나고 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마지막으로는 느끼는 감각이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맨발인데 도화지나 장갑을 낀 것처럼 감각이 먹먹하고 나는 분명히 평평한 곳을 딛고 있는데 자갈밭이나 모래밭을 걷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말초신경병증 도대체 왜 올까요? 저희가 혈액순환의 저하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요. 그 결과 신경에 가는 영양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이 쉽게 병이 와요. 그래서 말초신경병증과 연관이 있는 질환 하면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는 당뇨, 항암치료, 노화 이 세 가지를 꼽고 있고요. 제 외래에는 아무 이유 없이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것이 생긴 노화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아 그건 또 뭐야? 말초신경병증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먼저 약을 씁니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쓰고요. 신경에 병이 있으니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신경에는 두 가지 구간이 있어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 받아들인 감각을 머리에 전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두 구간에 작용하는 약이 각각 개별적인데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두 가지 구간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약만 쓰면 되냐? 아니죠. 발을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발을 편한 거를 신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주무시기 전에는 족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너무 좋아요. 근데 족욕이 특히나 좋을 수 있습니다. 발이 화끈화끈거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찬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족욕이 말초신경병증에 굉장히 좋은 효과와 증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찬물로요? 네, 찬물로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면. 네, 여기까지 발바닥에 불편감을 주는 족저근막염과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의 병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서 60대는 인생의 후반전, 앞으로 더 행복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발바닥이 불편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행복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을 되찾으시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